자, 일단 미국 쪽의 반응은요. 지금 북한과 남한이 짜고 미국의 구미에 맞을 만한 말을 애매하게 담아가지고 원론적인 비핵화를 툭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당분간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종을 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가끔 비판을 합니다. 근데 저는 미국의 트럼프가 될 거라고 한국에서 가장 먼저 오랫동안 주장했고 될 거라고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근데 제가 어쩌다가 트럼프에 대해서 약간만 비판하면 트럼프를 마치 신처럼 이렇게 추앙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또 비난을 하고 욕을 합니다. 미국을 잘 모르네. 미안하지만요. 제가 미국 사람보다 미국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어떨 때 조금만 어떻게 해주면 막 추앙하면서 북한 폭격에서 모든 걸 트럼프가 해결해 줄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미국요? 대화 한다고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대화에 나가면 트럼프가 배신했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래서 세상 문제를요. 항상 왔다 갔다 내 유리함에 따라서 이야기하거나 일방적으로 사람을 추종하지 말고요. 항상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냉엄한 현실을 보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강한 강도로 이야기하면서도 가끔 가다가 또 약 먹은 듯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뭐 서로 만나겠다 말도 하고 툭툭 그럽니다. 그럼 어떤 것이 트럼프의 진위인가가 의아스럽지요. 근데 펜스 부통령 같은 사람은 그 사람 딱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떤 가치에 대한 내용이 자기 몸속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말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북한이 트럼프가 진위가 뭔가를 탐색하려고 1.5트랙에 나와서 만나는 북한 사람마다 트럼프가 진짜 전쟁을 할 의도가 있느냐, 진위가 뭐냐 묻고 다니고 오만 사람한테 다 묻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원래 그래요.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온갖 라인을 동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북한 문제에 대한 진위가 뭐냐고 묻고 다녔어요. 왜? 이명박 전 대통령 빤하게 답이 나오는 사람이고 노무현 전 김대중 답이 나왔지요. 그런데 북한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비주의 접근이 잘 안 되니까 속이 뭐가 있는지 초반에는 굉장히 궁금해 했었습니다. 나중에 그 속도 다 드러났지만요. 우리보다 아마 더 빨리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가 그냥 아주 한국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이 세계는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 헛된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청와대가 한국 측에서 정의용 귀국 이후 언론 발표문을 발표하기 전에 아마 귀국하고는 곧바로 미국 측에 이 내용을 미리 알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 전달한 내용보다 미국 측에 보낸 내용은 정의용이 말대로 미국용이 따로 있다 했듯이 좀 더 기름칠을 많이 해가지고 미국이 좀 한번 물어보라고 참기름 바르고 들기름 바르고 고소한 거라는 거는 다 발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항상 왔다 갔다 저는 이 사람이요. 근본적으로는 크게 왔다 갔다는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이 스타일이
자신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입을 놀려서 떠들어버리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걸 한국이 전달해 왔다면요, 그쪽이 대화를 원한다는데 우리는 그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대화할 수도 있지만 먼저 북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딱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요, 이게 정답입니다. 언론이나 이 사회 여론이나 또 한국에 대한 예의나. 그런데 곳에 촐싹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트럼프가 이 북한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수사학적으로 말하면 북한과 먼 길을 왔다. 그것은 전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고 북한을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고 한반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겠다. 이 위대한이라는 표현을 김정은의 낚시 미끼를 놓고 위대한 그레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트럼프가 경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할 것이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는 뭔가를 할 것이고 그 상황이 골마 터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나왔다. 그들은 올림픽에 참가했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갔고 우리가 그것을 이어갈 수 있을지 두고 보자. 이러면서 매우 흥미로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어떤 길이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매우 좋은 대화를 하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곧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거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죠. 자, 세계 최고의 권력자 미국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 지금 미국 언론들은 지금 북한과 아주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처럼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중대한 반전, CNN 놀랍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최대의 압박 전략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 AFP 통신에 따르면 펜스는 북한과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우리 의지는 확고하다. 미국과 동맹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종식하도록 김정은에 최대한 압박을 할 것이다 라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만하고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만 가지고 제재 압박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에 뭔가를 옮겨야 그걸 완화할 거고 그때까지는 더 쪼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어제 관보에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해서 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자국민에게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대북 제재를 또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밝힌 데 대해 사실상 핵 프로그램 모라토리움, 흔히 이야기를 하는 이 잠정적 중단, 이제 동결은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고 핵 프로그램을 실험하거나 발사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건 동결보다도 조금은 약한 의미의 즉 잠정 중단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라토리움을 함으로써 북미 간의 탐색 대화의 여건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국의 이 각종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미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면 이것은 모라토리움이다 하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직접 미국과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탐색 대화의 일회전을 시작할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평양으로 가야 된다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언론 보도 내용대로라면 트럼프가 탐색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미국과의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 핵 프로그램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이 새로운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북한의 이런 제안이 결국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고 나선 것이다 라고도 오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 이야기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잠정 중단이 모라토리움의 성격이라고 규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언제든지 협상에서 얻어낼 게 없다고 판단되면 철회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미국과 본 대화가 아닌 서로 정말 대화할 의사나 비핵화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화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고위급 특사를 임명해서 북한에 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트럼프의 제재 압박과 군사적 위협이 성과를 거뒀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지금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냐라고 하면서 북한에 대한 당근 신뢰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생존을 보장받는다면 굳이 핵무기를 필요 안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한다면 모든 게 가능하지만은 비핵화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북한에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적인 시각을 제기하는 사람은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 적지만은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럼 덴마크 전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나라면 지나친 낙관주의를 중단하겠다. 과거에도 이거는 여러 번 걸었던 길이다. 결과적으로 성공한다 해도 불확실성과 차질로 나중에는 어렵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과의 협상에 나섰던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안보 보장을 전제로 한 비핵화라는 공식은 이미 수도 없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런 보장이 북한에 받아들여진 적이 없고 미국의 대체 에너지 자원이나 식량 지원도 적절치 않았다. 즉 북한이 핵을 개발 안 한다면 식량과 에너지도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리비어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잠정 중단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건설을 계속 지속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는 지난 30년간 군사력 사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대북 옵션을 해봤지만은 북한을 막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아베가 어제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좀 혼돈스러워 하면서도 가장 원론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일본의 아베 정권이 한국의 지금 보수주의자들의 바람을, 그 스탠스를 전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유지하는 전 세계 유일한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때까지 이번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예단할 수 없다고 아베가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여러 국가와 연계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위를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CVID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내놓을 때까지는 제재와 압력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과거도 북한이 비슷한 짓거리를 했지만은 결국 비핵화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이 방위상도 과거 북한이 여러 번 핵 포기를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핵 개발을 그만두지 않았다. 정말로 핵미사일 포기로 가는지 지켜봐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일본 언론들도 핵 개발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지금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핵화에 대해서도 뭘 비핵화하겠다라는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입장은 미국 등 우방과 연대를 하면서 압력을 늦추지 않고 당분간 지켜볼 것이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일본 사람이 가장 신중하다고 봐요. 트럼프는 촐싹대고 있고, 제 장담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머지않아 뒤통수를 맞을 겁니다. 중국 언론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좋았어요. 미국 언론들은 전부 조건부를 이렇게 달고 있지만은 대화에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이야기하는 체제 보장은 평화협정이고 미군 철수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펜스 부통령이나 국방부의 매티스 장관이나 맥마스터 NSC 보좌관은 CVID에 대해서 북한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어떤 보상도 없다라고 지금 하는 입장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비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이렇게 확실한 완벽한 비핵화를 갖다가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말로만 갖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미국은 한국 내에서 지금 여론 동향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지금 핵심의 카드, 김정은과 같이 합작으로 내놓은 이 카드에 대해서 한국민이 어떤 지금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가, 한국의 여론은 어떻게 흘러가는가도 유심히 보고 있지요.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매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감을 가지고 북한이 내놓은 전제들을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에게 적대적인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매우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게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게임 플랜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여권 내에서도 친노 친문이 분화되면서 주사파 출신들이 청와대를 장악해 들어가면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 이런 해석들도 미국의 전문가들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한국이 각본을 쓰고 한국이 쓴 각본을 가지고 김정은이 워딩을 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이 논리적으로 궁색해져서 할 수 없이 대화에 나서는 상황을 지금 문재인 발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평창 올림픽에도 올림픽을 가지고 미국을 궁색하게 만들었죠. 자, 4월에 이 정상회담은 결국은 훈련 축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이걸 날짜까지도 북한을 배려해서 김정은은 자기 입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거기에 한반도의 정세가 안정이 되면 그 변화를 기대한다. 즉, 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걸 기대한다라는 것도 결국 한국 측이 김정은을 꼬드기 위해서 했고, 김정은은 가만히 들어보니 이 카드면 내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네. 나는 끝으로 이해를 한다고 했지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다.
그런데 뭔가 대화를 하게 되면 너네들이 그건 축소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한 부분을 결국은 한국이 교묘하게 정상회담 날짜를 4월 말로 잡으면서 그렇게 되도록 해줘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 북한이 이번에 협상으로 놓은 것은 트럼프의 강한 압력이 통했다라는 거.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 중국이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압력으로 이렇게 좀 돌았다는 거. 미국의 해상 차단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결과를 가져온 것은 맞습니다. 북한이 지금 재정적으로 궁핍해지는 부분이 이런 원인이 되었는데요. 결국 미국의 정권의 전략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통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저렇게 나온 것이 항복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항복을 위장해서 손을 들고 이렇게 나오면서 등 뒤에 총을 빼가지고 쏠. 우리 그런 비겁한 사람을 서부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봤잖아요. 전쟁 영화에서요. 항복하겠다 해놓고는 가까이 이제 오면 수류탄을 갖다가 탁 던져버리고 자폭을 한다든지 이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이 통해서 이까지 왔다는 건 맞아요. 근데 한국이 개입을 해서 북한하고 뭔가를 이렇게 꿍짝꿍짝 꾸며서 내놓는 걸 보면 이것이 과연 순수하냐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간단한 이야기가 하나만 보면 이거는 꼼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북한이 진짜 비핵화할 의지가 있으면요. 한국 빼고 미국 보고 만나자 해서 이런 게 해주시오. 우리 보는 앞에서 다 없앨게 하고 딜을 하면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 덜 나빠졌을 것이고 그랬을 겁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을 통해서 이렇게 가느냐. 1월 9일 날 만났을 때도 한국하고는 비핵화 이야기 안 한다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요. 최근에 한국은 끼이지 마라. 너네들이 끼일 때가 아니다. 미국하고 우리 직접 한다 한 것이 전부 문 정권의 입장을 세워줘가. 그리고 북한은 진짜 비핵화할 생각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직접 만나려면 고달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과정에서 생색을 내고 진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일하지 미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북한에 진심을 내준 이 문 정권의 일부가요. 북한 마음에 쏙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공치사는 네가 좀 하고 나중에 후불로 돈으로 결제하는 거는 알지. 우리가 이번에 보여준 성의에 우리는 공짜는 없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좀 띄워주고 그래서 우리 정권이 뜨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노벨상도 받고 하면 그거 우리 그냥을 입 닫겠느냐. 너네들한테 다 줄게. 그래서 둘이가 지금 짜고 치는 겁니다. 북한은 미국하고 직접 하게 되면 비핵화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상대를 안 해주지요. 보따리부터 풀어봐라 하겠지. 야, 이런 보따리 갖고 왔으면 돌아가라.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 어쩔 수 없는 미국이 쉽게 코나로 몰 수 없는 한국을 세워가 지금 협상을 국면으로 만들어서 몇 달을 꺼버림으로써 북한이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에서 벗어나서 숨 좀 쉴만하면 또 장난치는 거예요. 그게 필요했는데 그게 한국이 딱 적임이에요. 그럼 한국은 또 북한의 이런 일을 대신해 주면서 국내적으로 점수 따고 상이라도 받아보고 북한도 도와주고 그게 종북 주사의 의미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키 큰 신궁 미국 사람들이 이럴 거라고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 또 이런 카드를 던지니까 그래도 한 번은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나면 뭐 하느냐? 제가 미국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 대화가 아니다. 그냥 이 전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을 한번 미팅을 해보자. 자, 이리 와라. 너네 언제까지 어떻게 비핵화할 것인지 프로그램 한번 보자. 아, 그런 거 없다. 너네하고 우리 대화가 일단 시작되고 믿을만 해야 프로그램 내놓겠다. 그러면 돌아가라. 여기서 쫑.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또 한국의 꼼수 잘 쓰는 문정인이 같은 사람이 만들어내준 꼼수. 지금 북한 하는 거하고 문정인이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진짜 저 사람 나중에 조사해 봐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라면 지금 해야지 자꾸 나중에라고 이야기 안 하는데. 아, 현실을 좀 보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못을 다 박아놓고 낙인을 찍어놔야 나중에 잡아드릴 거 아닙니까? 그 확인하려고 이 방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꼼수를 알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국민들도 돌아가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싸울 여력이나 되나요? 자, 이렇게 미국이 뻔히 알면서도 또 설 말려 들어가는데, 미국은 북한과의 탐색 대화라고 이름을 붙이고 북한이 가져온 보따리를 직접 보자고 검문 검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대화를 할 건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입장을 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한국이 대필해준 김정은의 워딩, 그거 믿으면 미국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죠.